부총리께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. 어쨌든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고,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뭐 이해됩니다. 그런데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관세 합의의 핵심은 미국은 관세를 인하해 주는 대신에 우리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? 근데 그 관세의 핵심이 우리가 상호 관세 15%, 뭐 품목 관세는 별개로 하더라도, 근데 이 상호 관세가 법적으로 위법하다,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건데, 이것을 미국이 그래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15%를 다시 매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현 수준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기존의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고 이행하면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. 근데 반면에 제가 볼 때 미국 정부가 뭐 플랜 B다 뭐다 해가지고 막 301조 원이 뭐니 이런 걸 막 거론하고 또 부랴부랴 무역법 122조를 동원하는 것은,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니까 이걸 계기로 야 협상 다시 하자, 재검토하자 이렇게 들고 나올까 봐서 미리 선수를 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막 우려스러워 가지고 그럴 것은 아니고 냉정하게 보고 또 담담하게 대응하면 되는 문제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사실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국 정부도 자신들이 추진했던 상호 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니 우리 다시 협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또 우리 입장에서도 당신들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나왔으니 다시 협의하자라고 요구하는 게 마땅한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예측 불가능이고 대단히 돌발적이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? 오히려 한술 더 뜨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재협의하자, 재검토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합의를 유지해가자라고 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합의를 만들어낼 때 국익 최우선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벼랑 끝 협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? 그 자세를 지금도 견지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말 그런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,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또 동시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뭐 보수적인 판사들로 많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 아닙니까? 그것은 아무리 뭐 미국 국내 재정적 이익,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관세를 동원했다고 해도 법적 근거 없이 또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동을 걸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제 그렇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들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 과거처럼 무슨 막 보복하듯이 이렇게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된 게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좀 당당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,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. 그렇게 해주십시오. 네네,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들이 하여튼 기존에 그 합의한 MOU 그 틀을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존중하고 있고, 하여튼 그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법도 또 여야가 합의로 또 3월 9일까지 해준다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하면서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다음에 하나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. 대통령께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부동산 투기와 싸우고 계시는데 정작 대통령의 이런 구상과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, 후속 정책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대통령은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이거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계시고, 또 다주택자의 대출 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. 또 실제로 양도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니고
실제로 부동산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야 집을 팔겠다고 내놓을 것 아닙니까? 그러자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. 근데 보유세를 강화할 때는 그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숫자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강남이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뛰어오르는 이유도 있고 이것으로 갭 투기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보유세 등을 재설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? 근데 정부가 제가 알기로 지난 11월 달에 이런 부동산 보유세 문제 세제 전반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이거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? 예, 뭐 지금 연구 결과 뭐 여러 가지가 또 하다가 또 이슈가 들어다 보니까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. 연구는 다른 데서 하지 뭐 네, 거기도 이슈가 이제 좀 재정경제부가 직접 합니까? 그러면서 또 어젠다가 조금씩 첨가도 되고 또 국민적인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이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는 하지만 합니다. 예. 저는 시간을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. 네?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내지는 않아서 좋은데 안 팔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.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? 근데 들고 있는 데 따른 부담도 생겨야 내놔야 되겠다. 그것도 가급적 중과되기 이전에 빨리 내놔야 되겠다.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시장에 변화가 조금씩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전히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발생한 효과예요.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가속도가 붙고 더 파장이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?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주십시오. 예,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.